중년이 되면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몸속 혹. 이번에는 중년 여성들을 괴롭히는 혹.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나이 정도 되면 친구들 중에 그 작은 근종, 혹이 없는 친구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친한 친구도 10cm가 넘는 그 혹이 11개가 있대요. 뱃속에.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출혈을 하더라고요, 가끔씩. 그래서 출혈을 하는데 병원 가면 이제 뭐 치료를 받고 또 나와요. 그럼 조금 있다 또 출혈하고. 근데 왜 안 떼냐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네.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자궁근종, 그 혹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자궁이 위치한 기관은 방광 뒤에 직장 앞에 있으니까 자궁의 혹이 아까 말씀대로 10cm 정도 되면 직장을 누릅니다. 그 직장이 이렇게 있다가 눌리니까 대변이 안 나오니까 변비로 오죠.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직장벽이 눌러져 있고 조사해 보면 자궁근종이 되고, 그렇지만 이 자궁근종은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종양은 아니고 또 다발로도 생길 수 있고 또 저절로도 없어져지는 그런 종양이 되고 중년기에 많이 생기니까 네. 중년기 되면 젊었을 때보다 이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아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박상종 원장님. 자궁근종이 그렇게 흔한 겁니까? 네, 아주 흔한 건데요. 예. 사실 이제 그 자궁근종이 3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뭐 한 2명 중에 1명, 2명에 1명 정도는 자궁근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자궁근종으로 진단받는 환자 수가 2009년에 한 23만 명 정도였었는데 2013년에 한 29만 명 정도로 이제 진단받는 환자 수가 한 24% 정도 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서 그 60대 이상에서 그 증가율이 한 14.2% 정도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이제 50대 이상에서 이제 증가율이 컸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최근에 그 5, 60대 사이에서 이 자궁근종으로 진단받는 환자 수가 네.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5, 60대 쪽에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증가네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질수록 근종도 더 많아지는 확률이 지금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서장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작은 근종이 그 대장 용종처럼 그만큼 위험한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궁근종은 이제 근육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1% 미만 정도만 악성이고 자궁육종이라 그래서 이제 악성이 있고요. 대부분은 양성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증상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이 있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을 굳이 혹을 먼저 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위치가 이제 여기 이제 자궁을 보면 원래 사이즈가 한 3cm에서 5cm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예요, 실제 크기가. 근데 이게 임신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임신을 해본 적이 있고 분만을 하시는 분들은 자궁이 굉장히 커지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 영향을 받으면서 이 자궁근종 생길 확률이 좀 적은 편인데, 임신하지 않고 그 호르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자궁이 한 번도 안 커져 본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자궁근종이 더 잘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그 출산하지 않은 여성들한테 더 잘 생긴다고 이제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부분은 자궁이 후굴이라 그래서 뒤로 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앞으로 휜 사람보다. 그럼 뒤로 휘었는데 거기에 혹까지 있으면 장을 눌러서 아까 왜 변비 증상도 있을 수 있고 허리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허리 아프거나 변비가 있다면 일단은 산부인과에서 혹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궁의 위치를 꼭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암이 생길 이제 원인은 자궁경부라 그래서 이 성관계를 통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자궁경부암이 중요한 거지, 자궁근종이 암이 생긴다는 거는 좀 거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누가 수술을 해야 되냐 하면은 자궁 내막 쪽에 자궁근종이 생겨서 자꾸 출혈이 되고 생리가 과다되고 증상을 유발했을 때가 위험하지 그 자체로 위험하지는 않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용종 얘기했지만 자궁 내막도 점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용종이 생기니까 아마 자궁 내막에 폴립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장에 생기는 폴립만큼 위험하진 않아서 바로바로 떼지는 사실 않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가끔은 수술로 인해서 간단하게 떼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대장에 생기는 것보다는 좀 위험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 여자들이 그 자궁에 뭐 무슨 문제가 있어 적출을 해야 된다. 그럼 뭐 이제 아기 낳을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은 일단은 그걸 떼어내고 나면은 나는 더 이상 여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많이 그 노쇠하게 돼요. 네, 네. 근데 그게 그 자궁 근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되죠? 함 교수님? 예, 그 저는 뭐 소화기내과에서 보는 자궁근종은 빈혈 때문에 옵니다. 빈혈의 원인은 위장관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빈혈 찾아달라. 그러다 보면 이제 자궁근종. 또 두 번째는 하버포 톡sin이 꽤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는 보게 되는데 저희가 다른 검사를 다 배제가 되면 꼭 여쭤봅니다. 혹시 산부인과 가셔서 자궁근종 얘기 들은 적 있냐 여러분.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원인이 되니까 그 자궁근종 전문가한테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검사는 복부 초음파 검사, 골반 초음파 검사라는 것이 아주 정확도가 높고 굉장히 많이 찾게 됩니다. 네. 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혹. 이번에는 50대 이상 절반이 가지고 있다 하는 혹. 물혹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이상의 절반 그렇게 많습니까? 네, 놀라워. 양성 물혹은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는 물혹은 뭐 병가 아니다라고 안심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뭐 20cm짜리 물혹 이만한 거, 그다음에 신장 같은 데도 뭐 5cm, 10cm,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으면 괜찮다 그러는데 이제 걱정이 돼서 병원에 오게 되고 어떤 분들 저거 좀 터뜨려 주거나 물 빼주면 안 되냐고 안 해줍니다. 이유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물의 장력에 의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걸 쪼그라뜨려 놓으면 그 바늘 들어간 구멍으로 균 들어가서 농양이 생기죠. 그래서 저 물혹은 어떤 특정 부위에 생긴 물혹 일부, 그다음에 압박 증세가 있거나 어떤 그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가 없다 그러면 그냥 두고 보고 안심을 시킵니다. 대개는 뭐 간이나 신장 물혹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의아한 게 지금까지 엄제제왕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는 간이 포함되면 치명적이지 않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간에 생긴 물혹이 얘기만 들어서는 굉장히 더 치명적일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그나마 안심해도 된다. 뭐 굳이 나누자면 뭐 착한 물혹 쪽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임상 예를 보면 오른쪽 옆에 이만한 물혹이 있어 잘 지내는데 안전벨트 매고 교통사고 나는데 그냥 터졌다. 근데 그렇게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동그랗고 완전히 풍선같이 깨끗하게 있고 안에 물만 깨끗하게 차 있는 경우는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안 되는데 안 생기면 좋지만 생겨 있으면 균형을 맞춰주면 되는 거죠. 간에 이만한 간이 있는데 이만한 물혹이 생겼다고 나머지 간들이 뭐 그거 녹아버리는 게 아니고 밀려가 있죠. 그렇지만 간 기능 장애가 유발한다든가 피근한 예로 그 낭장이 하필이면 담독이를 막아버리면 담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나오니까 그건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럴 때 이제 바늘을 넣어서 조심하게 뽑고 또 최근에는 그 말리는 약도 있습니다. 자, 박성경 원장님. 네. 간에 생긴 물혹이 심각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간에 생긴 물혹은 생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 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웬만하면 증상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없고 죽지도 않으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을 굳이 건드려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 상황에서 뭐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냥 갖고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간에 생기는 물혹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나서는 그거 어디 내 간에 혹이 있는다. 물혹이. 이거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거 기분이. 그죠? 다녀야지 뭐 어떻게. 예. 편한 사람은 그렇죠. 보통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난소나 유방 이런 데 물혹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뭐 그게 딴 게 아니라 속에 어쨌든 물이 들어가 있다니까 별거 아니지 않나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기도 하고 또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우습게만
무시할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또 아주 정반대의 무서운 예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우연히 자기가 건강검진을 했더니 췌장에 물혹이 있다더라. 동그랗게 생겼고 간 생긴 거라 크기도 작습니다. 한 3mm, 4mm. 근데도 의사들은 난리법석 칩니다. 입원하시라 그러고. 정밀 검사란 거 합니다. 왜 하느냐? 그 췌장에 생긴 일부 물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이 생겼고 암이 동그랗게 둘러싸면서 그 암세포가 물을 만들어냅니다. 소위 말해서 점액성, 장액성 선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암은 선암인데 앞에 장액성, 정액성, 즉 물이 차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예후가 굉장히 나쁩니다. 진단되면 6개월이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보는 즉시 빨리 입원하라고 정밀검사 합병증이 있어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난소암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난소라는 게 그 또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여포랑이 형성돼서 임신 같은 데 관여하게 되지만 거기도 물혹이 생기고 그게 똑같은 췌장하고 같은 장액성, 점액성 선암이 거의 뭐 난소암이 한 80% 이상 차지한다고 알려주니까 아예 단순 물혹 딴 데 비유해서 그냥 놔두면 그건 뭐 예후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 물혹이라고 다 무시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딴 데 생긴 그냥 단순 물혹. 그래서 단순 낭종 물혹과 좀 이렇게 암에 의해서 발생되는 암성 물혹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췌장의 물혹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췌장암이 아주 힘든 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췌장암 우리 몸에 암이 좋은 거 없죠. 그런데 되게 여러분들 5년 생존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암의 5년 생존율 40%. 뒤집어 얘기하면 100명 중에 5년이 40%는 5년은 산다는 얘기죠. 60%는 물론 돌아가시지만. 근데 췌장암은 5년 생존이라는 게 좀 없습니다. 5년 동안 생존 못하죠. 그래서 췌장암 때 되게 1년 생존율을 얘기하는데 그 1년 생존율도 되게 50%입니다. 그러니까 췌장암 관련도 1년 이상 생존하면 오래 사신 거죠. 그래서 이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4가지 증상은 좀 알고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무 이유 없는데 가부 한 3개월 동안 몸무게가 5kg 이상 급격하게 빠진다. 거의 뭐 반수 이상이 췌장암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까지 당뇨 증상 전혀 없다가 갑자기 당뇨가 생겨서 목이 마르고 혈당 올라가고 췌장암 가능성이 많죠. 세 번째는 나 그렇게 심한 운동이나 뭐 집안일도 안 했는데 허리가 무지하게 아프다. 왜? 췌장은 이 후복벽이라서 등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 중에 대부분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갔다 오십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 네 번째는 오늘날 자고 났더니 눈이 노랗다. 물론 눈 노랗게 되면 간염이라든가 기타가 있지만 갑자기 진짜 아무 전조 증상 없이 노래지면 췌장암 이럴 정도로 해서 그 4가지 증상이 그래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췌장암의 좀 증상이고요. 기타의 방법은 50세 이후에 많이 발병하니까 우리 정부에서 생애 전환기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 검사. 그때 주 목적은 담낭 질환하고 간 질환, 췌장 질환을 꼭 보입니다. 그래서 이대장은 내시경, 나머지 복부 장기는 되게 초음파 검사를 권고합니다. 예. 이번에는 중년 여성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난소 물혹입니다. 난소 물혹. 윤영미 씨. 네. 이 난소 물혹은 정말 뭐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들 사이에서는 난소에 생기는 감기 같은 거다. 뭐 이렇게까지 가볍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 난소의 물혹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건가요? 글쎄, 난소 낭종은 나이에 상관없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혹진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결혼한 중년 여성의 질병으로 되오지만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미혼 여성까지도 많이 생기고 제가 하나 경험이 있었는데 저 20년 전에 영어를 가르치던 미국 선생이 있었는데요. 그 선생이 이렇게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목에 털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미국 여자들은 젊어서도 이렇게 털이 나냐 했지만 결국 그건 난소 낭종에 이 털이 나는 이런 질환이 동반된 것처럼 이렇게 좀 드물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허. 자, 서정을 원장님. 난소 물혹은 이걸 왜 생기는 겁니까? 네, 그 말씀 전에 이제 그 털 나는 얘기 잠깐 제가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8일마다 생리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평균 주기예요. 여성들의 생리 주기가. 근데 이게 자꾸 느려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모증이라 그래서 털이 많이 나는 경우가 생기고 그 사춘기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은 특히 그 따님의 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뱃살이 나왔네, 배가 나왔네라고 판단하지만 가끔은 이 난소의 종양이 난소 낭종이 커져서 배 위까지 이렇게 올라온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배가 너무 나온다면
한번 초음파를 볼 필요는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예요. 난소는 그러니까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기관이니까 기능성 난소 낭종이라는 거는 이 배란과 이 생리 호르몬 때문에 커졌다 작아졌다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양성 난소 낭종이라는 게 또 있으면은 그 안에 주머니 안에 물이 차 있지만 그 물의 내용물이 어떤 건지 초콜릿 같이 이렇게 끈적한 놈도 있고요. 예,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치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기형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냥 맑은 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검사하게 되면 초음파 3개월 뒤에 다시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3개월 지나서 다시 없어지면 그게 이제 기능성 낭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들 말씀 꼭 들어서 그 평가를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신동희 의원님. 여성분들의 이 난소 낭종, 그러니까 난소에 생기는 낭종이 특이하게도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 여성분들이 이 낭종이 많이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종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으셨으면 혹시 내가 먹는 식단에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흰 쌀밥이라든지 밀가루, 뭐 감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아닌지 한 번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